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 항목은 회사의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No dangerous, yes safety. 소제목만 봐선 이 안정성과 연관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지 예측이 좀 안 되는데 우리 김 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소제목은 그 요약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이 있는데요. 근데 보시면은 그 no dangerous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네. yes safety인데 dangerous는 형용사고 safety는 명사예요. 명사네요. 예, 그러니까 형용사고 명사고 좀 이렇게 통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no danger로 바꿔주시던지요. 그렇게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소제목만 봐서는 나는 위험은 언제나 피하고 안전만 추구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또 들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소제목이 이제 궁금해서 이제 미끼로 낚는 은적 표현으로도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예, 근데 대기업 담당자들은 그런 은적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요약적 표현을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내용은 어떨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No dangerous, yes safety. 저는 어릴 때부터 뛰어놀기 좋아하던 활동적인 아이였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들을 겪었던 저에게 부모님은 항상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안전의 중요성을 몸소 깨우치며 자란 저에게 삼성전자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인명사고는 0건, 인명사고가 사라진 데에 대한 경력금으로 반도체 협력사 직원들에게 180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해줬다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직원들을 위해 얼마나 안전에 신경 쓰고 직원들을 대우해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무엇보다 안전을 추구하는 공정기술자가 되고 싶다고 결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8대 공정에서 화학물질이 안 쓰이는 곳은 없습니다. 액치 공정만 하더라도 쓰이는 가스와 액체가 독성, 부식 성능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공정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 화학공학도로서 배운 화학 재료, 반응 설계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험에 대비하고 연구한다면 반도체의 공정 효율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반도체 지식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사내대학 등의 교육 기회를 활용해 채워넣겠습니다. 이를 통해 메모리 사업부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더 나아가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삼성인이 되겠습니다. 네, 지원자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이 안전이라는 소재로 좀 쓴 것 같은데 우리 강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렇게 속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 누구나 이런 추억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근데 다행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 추억을 바탕으로 꺼냈던 키워드, 이 안전이라는 단어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지원자가 이야기하는 전공과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그 분야의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저는 굉장히 잘 매칭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직원들에게 180억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해줬다는 점,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단순하게 꼭 이러한 부분으로만 어필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에서, 어떠한 공정에서, 아니 어떤 것까지 신경 쓰는 약간 그런 측면으로 잡아가지고 본인이 그런 역할을 더 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저는 더 적합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그 메모리 사업부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더 나아가 삼성전자 반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삼성인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비전을 이야기할 때는 본인의 역할과 아이디어 그리고 목표가 회사의 어떠한 구체적 목표와 연결되는지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랑스러운 삼성인이 되겠다라는 것은 회사의 구체적인 목표도 아니고 본인의 어떠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그런 비전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담아냈으면 좀 더 좋은 자소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은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묻는 질문인데요. 총 2개의 소제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제목 바로 볼게요. 이유, V랜드 플래시. 이루고 싶은 꿈, 생산 효율 증대. 네, 지원 이유가 V랜드 플래시고 이제 입사 포부가 생산 효율 증대라는 것 같은데 이제 소제목만 봐도 이제 본격적으로 직무 내용이 바로 나온 것 같은데 자 지금 유실 학생 보기에는 소제목이 어때 보이나요? 이게 소제목이 나는 공대생이다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보자마자. 그래서 근데 조금 구체적으로 더 쓴다라면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소제목 어떤가요? 저도 왜 이렇게 적을 거면 왜 적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유, 랜드 플래시의 무엇이라고 하는 뒷부분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을 통한 생산 효율 증대인지 이렇게 원인과 결과값으로 조금 제시를 해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일지 제가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유, V 낸드 플래시. 2016년 2학기 미래 첨단 소재 수업을 들을 당시 삼성전자에 입사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수업에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집적도를 높이는 프로젝트를 맡았고 그때 V 낸드 플래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초 개발 후 2013년 V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양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입사의 목표를 가졌고 제품 양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화시킬 수 있는 탄탄한 기본기라고 판단하고 일원이 되기 위하여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려 노력했습니다. 반도체의 기본은 소재라고 판단했고 더 공부해보고자 전자정보 고분자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구동하기 위해 원재료가 어떤 원리로 쓰이는지 초점을 맞추면서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분량을 최소화시키는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 생산 효율 증대. DS 메모리 사업부 공정 엔지니어로서 분량을 최소화시키고 생산 효율을 높여 기업 성과에 일조하는 것이 꿈입니다. D램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웨이퍼 출하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불량이 발생했을 때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 최대한 빠르게 생산을 재개시키는 것이 웨이퍼의 출하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공정 엔지니어로서 역량을 펼치겠다는 세부 목표를 세워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일원이 되어 생산성을 높이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네, 지원자가 지원 직무에 대해 어느 정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자, 김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여기 V낸드 플래시를 좀 공부하고 가시죠. 예, 그 V낸드가 이제 3D 버티컬 낸드 플래시라는 그 약어거든요. 이것이 그 전원이 꺼져도 그 저장된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그 비휘발성을 갖는 플래시 메모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세계 최초로 기존에 단층으로 배열된 셀을 3차원의 수직으로 그 셀을 적층해서 만든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인데요. 그래서 기존 평면 낸드 플래시에 비해서 메모리의 속도와 수명, 전력 효율성이 크게 개선된 겁니다. 먼저 소재로서 그 삼성전자가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잘 선택을 했고요. 제품 양산을 위해서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 전자정보 고분자 수업이라든지 뭐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를 하는 등의 삼성전자를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잘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동기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회사를 설득하는 것은 무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노력을 하여서 해당 과목에서 높은 학점을 취득했다든지 뭐 식스시그마 자격증을 취득해서 해당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 하는 식으로 해서 노력해서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나를 뽑아야 한다는 식으로 어필하시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많은 취준생들이 지원 동기 항목을 어려워한다고 하던데 유실 학생이 생각할 때 이유가 뭔 것 같나요? 아무래도 학생들의 어렸을 때 꿈 자체가 회사원이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직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좀 지원 동기를 쓰는 데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봤을 때 두 분이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신다면요? 저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가장 이 지원자의 여기서 성격이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 기본기가 탄탄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럼 발전시켜서 회사 입사 후 포부까지 좀 전개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었는데 입사 후 포부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만 좀 적고 있어서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는 불합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반대로 합격인데요. 뭐 그 이유는 우선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에 대한 노력한 점들이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공정 엔지니어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신기술이 들어가면은 제품을 처음 양산할 때 수율이 잘 안 나오거든요. 일단 만드는 기기도 제품 양산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고요. 만드는 사람도 그 숙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량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 공정 엔지니어로서 이에 대한 고민이 그런 대로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직무의 이해도와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적합한 이유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럼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개발 직무의 큰 틀은 메모리를 생산하고 개발하는 전체적인 관리를 통해 반도체의 품질 개선,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메모리를 개발하고 연구하거나 개발되어 있고 시중 판매되고 있는 메모리를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선 반도체의
8대 공정 기술을 정확히 알아야 하며 그 공정 속 세세한 부분 또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반도체 화학 공정이라는 전공 수업을 통해 반도체 8대 공정인 포토, 에치, 클린, CMP, 디퓨전, IMP, 메탈, CVD의 과정과 각 과정이 어떻게 연계되어 돌아가는지 각 공정 단계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기본 동작 원리 등을 배웠습니다. 여기에 화학공학도로서 배웠던 분리공정, 물질 전달 지식은 각 과정의 연관성, 흐르는 유체의 특징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유기화학, 화공재료과학, 공업분석화학 등의 전공 지식을 도입하면 각 과정에서 쓰이는 위험한 화학물질의 제어, 연구 또한 가능할 것이고 제품 제조 시에 발생하는 물리, 화학적 특성 분석 및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반도체 생산 효율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게다가 저에게 부족한 반도체 기초 지식을 다지기 위해 반도체 전공 교수님 밑에서 종합 설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반도체 기초 소자인 PN 다이오드, LED, 트랜시스터 등을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하여 설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지식 기반을 탄탄히 다져놓는다면 공정 개선과 소자 분석, 반도체 제품 개발에 좀 더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전문 용어들이 계속 나열돼 있어서 사실 이해하기는 어려운데요. 김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셨나요? 예, 일단 반도체 8공정에서 화학도로서 자신의 전공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공정에서 화학적 전공 지식이 쓰일 수 있다는 점 서술하여서 지원 직무에 대한 이해도도 잘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토 공정이라든지 식각 공정에서 자신의 전공이 필수적임을 어필하여 본인을 채용해야만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두 멘토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이 지원자의 처서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알 것 같아요. 뭐 당연히 합격이고요. 마음에 드시는군요. 예, 근데 제가 좀 합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도서만 봤을 때 합격이라는 측면보다도 삼성 지원자, 특히 이공계 지원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잘 썼다라는 측면보다도 분명히 합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항목에서 논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역량이 필요하고 나는 그러한 것을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배웠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논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예. 단 이 친구에게 한 가지 개선점을 좀 전달한다면 이런 지식이라든지 역량에 대한 부분을 전달할 때는 본인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도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을 공부했고 어떠한 성과를 냈다. 그 성과라는 것은 정량적으로 학점일 수도 있고 어떠한 학회에서 얻은 무슨 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은 이런 정량적인 부분을 언급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본인이 이 교육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예를 들어서 8대 공정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통해서 평가적으로 하여금 이 친구가 이 교육 과목을 배웠는데 이 정도는 이해하고 있구만. 이런 느낌을 줘야 된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직무에 관한 역량을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개발, 미래 첨단 소재, 전자정보 고분자 재료, 식스시그마 품질 관리. 자, 지금 소제목이 3개나 되는데요. 이렇게 쪼개도 괜찮을까요? 네, 그 내용이 분리되어 있어서 쪼개어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자소서 항목 같은 경우는 천자거든요. 그래서 뭐 지원 직무 영역이 여러 개일 경우 소제목을 나눠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원 직무 영역을 너무 많이 쓸 경우이거나 단순 나열 형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자기도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열해 버린다면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피로해지는 거죠. 항상 스토리텔링 방식을 쓰셔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경우에는 우리가 실수할 경우가 있잖아요. 네.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구 칠 때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뭐 삑하고 잘 안 쳐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자소서에서도 너무 많은 것을 적으시려고 하면요 실수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담백하게 써내려가지고요, 그게 이제 차별화하고 통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자소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개발. 반도체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공정을 관리하여 수율을 향상시키고 소자, 계측 기술 등을 연구개발하는 직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정개발에는 공정을 단순화시키고 반도체 8대 공정 기술을 개발하며 공정별 측정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품질을 관리합니다. 제조 측면에서는 계측 공정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제품 제조 시 발생하는 물리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개선해
생산성 향상 및 효율 극대화로 이끕니다. 또한 공정, 불량을 분석하여 최적의 공정을 찾습니다. 미래 첨단 소재, 전자정보 고분자 재료. 미래 첨단 소재와 전자정보 고분자 재료라는 수업에서 반도체와 일부 공정에 대해 배웠습니다. 반도체에 관한 용어들, 램의 종류와 한계점, 그에 따른 새로운 램의 개발, 터널링, 공핍 영역, 광전 효과와 같은 현상들, PN 반도체의 개념과 정크션 등과 같은 반도체에 관한 지식들을 쌓았습니다. 또한 반도체 공정 개론 서적을 통해 일부 공정에 대한 지식들을 쌓았습니다. 이런 저의 전공 지식들이 공정 직무와 적합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론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실무 경험을 쌓아보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식스시그마 품질 관리. 품질 관리 직무는 분석력이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며 저는 문제를 파악하여 분석하고 정리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스시그마 그린벨트 프로젝트를 통해 공정관리 개선 활동을 하며 실무 역량을 키웠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문제점을 수치화하고 원인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제를 정량화하여 수치화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치화를 통한 데이터 분석 능력을 키웠습니다. 네. 마지막 항목의 지원자가 자신의 역량을 마구 뽐낸 것 같은데요. 네. 안멘토님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마구 좀 뽐냈다고는 보이지 않고요. 왜 뽑아야 되는지 특별히 차별점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공 과목과 이러한 교육을 받았던 친구들이 그냥 다 쓸 수 있는 내용들만 좀 적은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좀 아쉽고요. 직무에 대한 이해를 했어요. 직무가 결국에는 최적의 공정을 찾는다라고 본인이 정의를 내렸으면 본인의 최적의 공정을 찾기 위해 역량을 갖고 있는 말을 두 가지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냥 못 쌓았다, 못 쌓았다, 못 쌓았다. 단순히 쌓았다가 아니라 최고의 공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는 게 어떨까 싶고요. 세 번째 식스시그마 품질 관리도 역시 그냥 해봤다라고.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단순 나열이 아니라 내가 이 지식을 습득함에 있어서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를 통해 알게 됐고 얻게 된 내용들이 무엇이어서 그래서 나는 이쪽에 대해서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강조된 내용들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단순 나열이라 좀 아쉬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회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대한 질문인데요. 소제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8 소비자 트렌드. 가성비 아닌 가심비. 제가 탑 프로그램에서도 가심비에 대한 그래요? 주제를 몇 번 처음 다뤄본 적이 들어요. 있는데 네. 트렌드를 좀 눈여겨보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멘토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무난한 트렌드인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이제 자주 쓰는 이제 느낌이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더 나왔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세한 내용은 어떨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소비자 트렌드, 가성비 아닌 가심비. 온라인몰 가전제품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격 성능 대비가 아닌 마음의 만족, 가심비를 앞세운 소형 가전의 인기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에너지 효율이 높고 디자인이 감성을 자극하며 개인 맞춤형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는 IoT, AI 등 신기술이 크게 발전하며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듈형 공기청정기 삼성 큐브, 섬세한 필압이 가능한 삼성 노트북 펜 등 높은 기술력의 프리미엄 제품이 강점인 삼성전자에게 가심비 소비자 트렌드는 확실한 기회 요인입니다. 그동안 성능은 최소 수준으로 맞추고 파격적인 가격을 경쟁력으로 내세운 저가 경쟁사들에게 소비자들은 많이 빼앗겼지만 가심비 트렌드를 통해 신기술과 감성적인 디자인은 다시 이들의 니즈를 공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험입니다. 프리미엄 제품군은 직접 체험해볼 때 가치를 실감할 수 있고 구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제품은 크게 두 가지 체험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가심비를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디지털 플라자를 통한 렌탈 체험 제공 전략입니다. 전국 500여 개의 유통 채널을 가진 접근성 좋은 디지털 플라자는 이러한 체험을 하기에 최적입니다. 매장별 담당 상권 고객 분석을 통해 타겟의 니즈에 맞는 렌탈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제품을 체험한 고객으로부터의 매출 증대뿐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 활성화를 노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협업 공간과의 MOU를 통한 체험 제공 전략입니다. 이미 가구업계의 경우 영화관, 호텔 등 협업 공간과의 체험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성공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제품별 타깃 분석을 통해 삼성전자의 가전을 적정 공간에 배치하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마케팅을 펼친다면 바이럴로 인한 구매 증대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것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사회 이슈라고 해서 저는 또 삼성에 대한 민감한 사항들을 서술했을까 생각했는데 또 그런 부분은 좀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네. 우리 강 멘토님께서 평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 친구는 뭐 마케팅, 영업 뭐 이런 쪽 지원자로서 소비자의 트렌드에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네. 사회 이슈와 트렌드는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소재 자체를 우리 대중들의 소비 현상,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트렌드가 있다면 이 트렌드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그 두 개를 좀 더 이렇게 좀 보여줬었어야 되고 그 와중에 삼성에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삼성은 이 트렌드, 이 말 그대로 이슈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전개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이 현상 자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언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그냥 이제 회사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왜 이 문제를 요구하냐면 삼성은 다 까잖아요. 네. 뭐만 하면 이제 언론에서 이제 막 부정적인 기사도 쏟아내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는 지원자들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이 언론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로 사실인지 그것을 말 그대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판단력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보고 싶은 건데 그런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삼성전자 국내 마케팅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희수 학생이 준비한 차례인데요.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준비해왔죠? 네, 자기소개서 질문사항 중 사회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대해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1. 이슈 및 이슈가 지원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말할 것. 2. 이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간략히 제시할 것. 3. 보편적인 이슈 선택 이유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지원 기업에 영향이 있는 이슈를 선택하고 이유 제시할 것. 4. 양면적인 시각으로 분석할 것. 장, 단점, 앞뒤 상황 등. 5. 지원 기업이 어떻게 이러한 이슈를 활용, 대처해야 하는지 요약할 것. 6. 소제목은 2개로 나눠서 작성하되 첫 번째 소제목은 이슈 및 선택 이유에 대해 작성하고 두 번째 소제목은 이슈에 대한 개인 견해 및 사업의 이슈 대처 방안에 대한 것으로 작성할 것. 입니다. 강멘토님, 희수 학생에게 어떤 뭐 감정 있으신 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강의 파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냥 그걸 네. 그냥 던져줬습니다. 네, 여태껏 봤던 코멘트 중에서 가장 긴 코멘트가 아닌가 싶은데 네. 좀 작성하면서 어렵진 않았나요? 네, 일단 삼성전자에 영향이 있는 이슈를 선택하는 게 되게 힘들었고 네. 이슈 대처 방안까지 제안해야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 기업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얼마나 코멘트를 참고해서 작성하시는지 직접 읽어주시죠. 네. 새로운 성장 동력 스마트 시티. 최근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스마트 시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요 사업인 디지털 미디어, 정보통신, 반도체 등을 도시 공간에 접목하는 것은 미래를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정보통신 기술을 도시 공간에 접목하여 도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도시 문제 해결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자원 투입 중심의 기존 접근 방식과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ICT 등 미래의 신기술과 4차 산업혁명의 승부처가 될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 개발과 도시 발전은 아직 초기 단계로 본격적인 확산과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보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앞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홈을 넘어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는 도시를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로 만들어 에너지, 물과 같은 자원 소비를 절감하고 범죄나 의료, 행정복지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의 모든 정보가 모이고 공유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동시에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산업 기반이 부족하고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은 실증 단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스마트시티의 정착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하지만 스마트시티 관련 시장 규모는 2016년 8,819억 달러에서 연평균 16.6%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0년 1.4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시티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선점을 위해 초기 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플랫폼 빅스비와 사물 인터넷 플랫폼 스마트싱스를 적용한 스마트홈을 넘어 스마트시티를 세계에 수출하여 4차 산업혁명에 앞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희수 학생의 자소서를 보고 나니까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을 네. 것 같아요. 멘토님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이슈 선정, 스마트 시티 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제가 코멘트를 뭐 잘못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일단 다른 부분들은 다 들어갔는데 네. 어떤 부분이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냐면 이 양면적인 시각으로 분석해라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요구하고 싶었던 건 어떤 거냐면 남들이 스마트 시티가 굉장히 좋고 개발을 해야 되고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아, 그런가 보다라고 느낌이 드는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스마트 시티가 개발화되고 상용화되면서 반대급부로 이렇게 뭐랄까 좀 쇠퇴할 수 있는 부분 혹은 사회적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건드려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양면적으로 이게 내용을 좀 검토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건드린 건 어떤 걸 건드렸냐면 스마트 시티 가야 되는데 아직 개발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약간 좀 아쉬운 부분 문제인 것 같다.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었고 스마트 시티가 발생되면서 말 그대로 뭐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양면적으로 좀 다뤄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기술한 건 뭐 당연히 뭐 좋은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이 글자 수가 좀 초과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위와 아래 구성해서 조금씩 간결하게 이거를 좀 통일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국내 마케팅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